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성각입니다.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그리고 정책 실현 의지를 꼼꼼히 살피는 자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두 분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토론 의제는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했으며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박정숙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철현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현안과 정책 의제에 대해 후보자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이에 대한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후보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자질과 공약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과 발언에는 제한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니 주어진 시간 안에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출마의 변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KBS 시청자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여수갑 선거구 기호 2번 박정숙 후보입니다. 우리 여수는 예로부터 허국의 고장이고 역사와 문화가 있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한 정당이 모두 장악하여 독점 정치를 하다 보니 지금 역사도 문화도 사라지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던 여수 시민들은 이제 민생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의 자질과 도덕성과 능력보다는 특정 정당만을 무조건 지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타협과 협치를 모르고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팬덤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여수의 발전 또한 멈춰서 있습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후보자는 재산이 3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5,6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전국에서 1위라고 하니 여수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켰고 불신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 박성숙이 여수의 짠다르크가 되어 징글맞은 작금의 정치판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우리 여수를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관광도시로 다시 만들어보고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여수를 살리기 위해...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K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 시민의 정직한 심부름꾼 주철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한없는 사랑과 전폭적인 성원으로 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과 지지로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 5명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 재선 도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는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호남 중심의 민주정권을 창출하는 기반을 닦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북정을 막아내고 호남 민주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꼭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장에 가셔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확실하게 선택해 주시고 비례대표도 민주당과 가까운 정당에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하셔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인데요. 여수시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두 후보자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에는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주고받겠습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4차 해양 방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4차 방류까지 처분한 오염수의 양이 3만 1,200톤입니다. 지속적인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여수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국비 지원이 어려워 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국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먼저 주철현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또 소비 축이 과시화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그런 수산물 집산지이기도 하고 여수가 전국 수산물의 가장 큰 또 매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 감소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수산물 안전센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해안 중심지인 여수의 성립이 되면 경남 서부권, 전남 동부권이 함께 유용할 수 있어서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만으로는 수산물의 안전성,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농해수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산물 입한 전에 입한된 수산물 전량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서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검사 필증을 붙여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국회에 재선이 돼서 등원하게 되면 농해수위에서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수산물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해수부하고 하여튼간에 정권은 이러한 근본적 대책을 꼭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정숙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은 여수시가 수산 관광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들의 불안감 해소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2026년 세계 선박람회를 대비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수시만의 독자적인 수산물 안정성 검사 체계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수산물 안전센터의 건립을 위한 예산 100억 중 50억을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수시 국회의원은 두 분 계셨지만 그동안 서로 싸움만 하느라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비 5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심판만 온 여수 거리를 도배하며 방송하고 있는데 공안검사 출신인 후보자께서는 4년간 뭘 했는지부터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수 세계 선박람회 예산 8억 6천도 저희 국민의힘이 에서 해결했습니다.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50억 국비 지원금은 저희 국민의힘 저 박정숙 통해야만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후보자님께서 진정으로 여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위한다면 여야를 따지지 말고 서로 협치를 하여 국비 50억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의 답변에서 궁금한 점을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숙 후보가 주철현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후보자님, 여수시장 재임 시절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허가를 해줘서 모든 숙박시설이며 그 외 시설들의 오폐수와 생활하수가 자가처리 후 바다로 유입되어 폐류는 물론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감소하면서 어민들이 심각한 생존권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수 앞바다에서 방사능 검사만 할 게 아니고 수시로 수질과 생태계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철현 후보자께서 이에 대한 답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제가 민선 6기 이제 시장으로 4년 일을 하면서 여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광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저는 시장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 허가 등을 시행을 했고, 또 그 부작용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특히 돌산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광업소가 많이 들어서서 오폐수가 바다로 유출이 되는 바람에 수산물 유역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만은 또 그동안 안 들어오던 세조개가 올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 보게 되면 반드시 그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관광산업도 진행시켜야 되고 수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 조화롭게 좀 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산업의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고 온난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통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난화 방지의 일을 위한 탄소 중립 실현 이런 것들도 함께 실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마치 국힘당이 갖고 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다. 쪽지 예산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반대로 주철현 후보께서 박정숙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할 차례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반대도 못하고 그냥 묵묵부답하고 그냥 용인했는데 이에 대한 박후보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수산강공품에 대해서 전량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해수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보충 질문에 대한 박정숙 후보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일단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아까 허가를 됐다고 돼 있는데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저는 환경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일단 아니요. 이거 제가 아까 답변이나 하세요. 그건 하셔야지. 물론 예. 그거를 방류 안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저희도 할 수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주변 당사국이 반대하게 되면 일본이 방류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해 당사인 우리나라가 한 말도 않고 있기 때문에 방류가 된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한 건 아니죠. 아무 말도 안 했죠. 그건 뭔 말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반대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후보님 박정숙 후보님의 답변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리고 그거는 그 답변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제가 하수 중개펌프장 본인이 법적인 허가 한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개펌프장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개펌프장을 덜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두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먼저 정상적으로 바다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개펌프장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법적인 한도 한해서 했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가 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바다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구를 안전하게 못 먹습니까? 네, 시간이 돼서
나머지 그 답변은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결정률이 7.6%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령의 유족들은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 그리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재구성, 또 평화공원 여수 유치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여순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박정숙 후보자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여순 사건의 명칭은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이 금년 10월 19일이면 76년이 됩니다. 지난 1월에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회복 실무위 2기를 출범하여 2년간 진상규명, 접수조사 등 활동을 금년 10월 5일에 마감하는데 전남에서 7,432건을 접수받아서 30%인 2,800건을 조사 완료하였고 말씀대로 7.6%인 560명만 희생자로 인정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시대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한 사람도 억울한 유족이 없도록 법을 바꿔서라도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집권당에서 힘쓰겠습니다. 순천 광양에서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여수시에서는 활동이 좀 미진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네, 이어서 주철원 후보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여순 11구 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에 정말 더 이상 언급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4년 전 2020년 총선 때 저를 포함한 동북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21년 6월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무려 73년 만에 통과돼서 여순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민선 6기 여수시장 때부터 민간 유족하고 경찰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동유령제 진행하는 등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했고 이러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바람에 국힘당이 반대할 명분을 잃어서 이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여순의 근본 정신은 화해와 통합 그리고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많이 왜곡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로 좀 구성을 해서 진상규명과 여순 정신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걱정이 많아서 지난 3월 26일 저를 포함한 동북권 우리 민주당 후보 또 진보당 후보들이 모여서 여순 사건 역사 왜곡 범국민 비대위와 함께 여순 사건의 역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서 밀실에서 야합 날조된 기획단 즉시 해체하고 2기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법을 개정해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고르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명예회복, 명예보상을 위한 법 개정에도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보충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발언권을 가지고 계신 주철원 후보가 박정숙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박 후보님, 네. 그 법에도 그 사건의 명칭은 여순 11구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14연대 반란 사건이라고 명칭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너무나 좀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인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을 채웠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순이 평화고 민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반란 사건이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 시간이 다 돼서 후보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14연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4연대에 군인들이 맞지 않습니까? 북에서 지령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킨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장교들과 일반 군인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여기서 축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시작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경찰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서 죽인 거 맞지 않습니까? 시작을 군인들이 먼저 시작한 게 맞지 않습니까? 후보님, 국힘당도 동의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그 명칭이 여순 11구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란이라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4연대 반란이라는 겁니다. 14연대. 반란이라는 말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적 합의에 반하는 명칭이에요. 그런 말 가지신 분이 어떻게 감히 아니죠. 그거는 시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순 반란은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까, 그러면?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도 저는 동의를 해가지고 여순 11구 그렇지만 사건으로 거기는 위의 정했습니다. 생각이고 저희 여수 답변 시민들의 시간이니까, 입장이 예. 봤을 때 제 답변 시간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후보님께서는 네. 여순 사건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수 시민들하고 통틀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여기 뭐 지리권 행사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러면 제 시간을 많이 뺏었지 않습니까? 이어서 박 후보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어서 그럼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그럼. 아니 후보님께서는 저는 군인 14연대 14연대에서 그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하다 보면 명칭은 바뀌는 겁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순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 그겁니다. 예. 질문 네.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나머지 군소정당들 무소속들이 다 만장일치로 여순 11구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명칭이 반란이란 말 들어가지 않고요. 여순 11구 사건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최초 발생 과정이 일부 군인들이 하극상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여수와 순천과 전남 동북권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정말로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또 70여 년간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왔어요. 이런 것들이 중심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최초의 그 사건의 발생 과정에서 일부 군인들의 하극상 이런 것들이 중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사건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소한 부분이고 실제는 여기에 계신 주권자인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억울하게 군과 관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순 11구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아셔야지. 거기서 공당의 후보로 나오신 분이 국민의당에서도 반란이란 말 안 써요. 국민의힘에서도. 근데 어떻게 반란이란 말 쓰십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그건 이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우리 유권자들에게 반란이라는 말 쓰신 걸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지. 14연대 군인이 그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지.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후보님 말했습니까?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제가 공평하게 드렸고요. 주도권 토론 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모두 8분 동안 토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은 질문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다만 비교적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특정 후보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쓸 때에는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는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진행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입니다만 후보자를 검증하고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자리인 만큼 상대방에 대해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철현 후보자의 질의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입니다. 네, 이제 박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주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공인이 되는 거고 공인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또 공당 후보라면은 당연히 후보자의 삶의 과정, 생각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이 너무 많으셔요. 심지어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박 의원님의 삶의 과정과 주요 활동 이력 이런 것들 시민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남면 금오도가 제 고향입니다. 남면 금오도 송고가 제 고향이고 초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나와서 중학교를 아버지가 뜻한 바가 있어서 중학교 여수중앙여중 1회, 여수중앙여고 1회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환경단체를 광주 전남 지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 여수시 환경운동을 하다 보니 여수시가 너무나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도 집권 당일 때 우리 여수 여러 민주당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을 제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할까요? 이게 환경단체로 왕성하게 활동하셨다면 제가 뭐 여기서 시장으로 4년, 국회의원으로 4년, 또 지역위원장으로 2년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는데 네.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거나 활동을 본 일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래요. 시장님, 아니 후보님 시장 시절에는 제가 다른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환경단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면 환경단체 하는 것이 10년이 채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계속 물어볼까요? 예. 주도권 가지고 계시니까요. 예. 우리 박 후보님의 공약, 1호 공약이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 1조 원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같은 공약을 해서 함께 협력한다면 참 여수를 세계적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박 후보님의 1호 공약 전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때 약속한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2012 세계 박람회 때 누가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서. 그거는 저도 이제 이렇게 공약을 하다 보니까 선 박람회 때 그 정부에서 약속을 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복합해양 레저 관광 도시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여수 엑스포 때 아마 정부에서 약속한 걸로 저도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같은 공약을 걸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공모 사업은 이 지금 정부가 현 정부가 이제 올해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걸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약속이 없고 정부 문건도 없고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정부에도 그런 약속한 것도 없고 문건도 없고 그렇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공모에 여기 열심히 해서 1조 원 딱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은 맞고 다만 이제 세계 박람회 때 약속한 이 부분은 잘못된 걸 시인하시는 거죠. 오류가 있다면 제가 시인을 하는 거죠. 또 계속 물어볼까요? 주도권 가지고 계시죠. 편안하게 두 분. 이제 정부는 2005년 전남대 여수대 통합 당시 여수의 대학병원권 의료기관 여수 건립 약속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여수대 전남대 총장 간의 약속이지 정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오리발을 계속 내밀어 왔어요. 제가 근데 2022년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계속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뭐 추궁을 해서 그 당시 통합 당시 약속한 대학병원권 의료기관 여수 설치 약속은 정부가 이행 책임이 있고 어떻게든 이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럼 어떻게 이행하려요? 라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더니 전남대학교병원 여수 분원을 만들면 어쩌냐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이제 책임을 인정했고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난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놓고도 여수 전남대병원 만드는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죠. 그래서 박 의원님도 공약안에 우리 여수 대학병원 설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 부분도 제가 처음에는 우리 후보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무안으로 오셔서 대학병원과 전남 병원을 의대 병원을 설립을 전남 도민이 결정을 하면 실행을 하겠다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부분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순천대에다가 의대를 설립을 하고 여수에다가 굳이 꼭 대학병원이 순천에다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우리 여수에다가 설립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남대학교하고 통합하면서 했던 약속은 아주 조그만한 동네 슈퍼다 그런다면은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저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은 정부에서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라든가 이를 비례를 해서 사통팔달 이렇게 영역을 해서 보면 여수 즉 이제 또 영역을 해서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여수에다가 선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후보님. 순천대 의대가 되면은 순천 사람들이 대학병원 여수에 만들게 동의해 주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순천 국회의원, 순천시장, 순천대 총장 아무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내가 보기에 이제 그야말로 헛된 기대고요.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여수의 전대 여수병원, 전남대병원 여수 분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여수 사람들이 여수에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는 여수대학교 없애면서 받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게 그만큼 저희가 정당한 보상이기도 하고 권리가 있어요. 또 정부도 그 약속을 이어갈 책임이 있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여수에 대학병원을 지어받는 것과 전대 의대 신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남고대 신설하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마치 이것이 같은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좀 자꾸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예.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분원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병원은 그래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꼭 여수대 요 한쪽에다 할 필요도 없이 그 외에 다른 큰 영역을 해서 큰 지역을 해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영역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순천에다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아니 당연히 순천 사람들은 대학병원 순천에다가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여수 시민한테 물어봤습니까? 여수 시민 100% 다 원하십니다. 여수에다가 원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은 네. 원하지 분원을 원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마저 질문할까요? 그래서 예. 후보님, 그래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여수대학교 없애면서 받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대신에 대학병원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대 분당, 서울대 두 후보님. 분당, 그 뭡니까? 병원도 그것도 분원입니다. 후보님, 그 주도권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 주도권 토론 때 그 추후로 더 논의를 해주시죠. 예. 분원이 후보님. 대학병원보다 큰 데가 많아요. 예. 서울대 분당병원 모시면 후보님, 그 오디오가 나가서 방송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로써 주철현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박정숙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죠. 후보님 예전에 여문지구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 여수 청사 되찾기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 당론이고 후보님의 공약으로 여수수산부도 해양수산부도 여수해양수산청사 매각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옛 여수시 청사 회복으로 여문지구 및 구도심 활성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4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는데 그렇다면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예. 네. 우선 해수부가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해수부 자체 용역이 아니라 국회에서 쪽지에서는 제가 세워서 예산을 용역을 해가지고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관광 복합 거점공원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고 신북항에다가 해양수사기관을 집적하겠다. 여수해수청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가 해수청을 신북항으로 옮기겠다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다가 용역 결과를 빨리 국가항 발전계획에 넣어달라고 반영을 했고 또 해수부 장관한테다가 청사 이전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를 했고 또 여수시에 요구를 해서 여수시청에서도 우리 해수청을 우리가 사겠다, 팔아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지금 내부 절차를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큰일 한 거 아닙니까? 해수부 자체 용역 계획 결과 해수청을 신북항으로 옮기겠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정도 했으면 큰일 한 거죠. 그거는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알고 지어줘야 말씀하셔야지. 됩니까? 예,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어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해수청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서 거기서 짓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해수청은 저희가 사야죠. 옛날 우리가 또 거석했기 때문에 돈 주고 사야 되고 신북항으로 가는 것은 그 신북항에 해수청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자기들이 짓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후보님 계속 주도권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가망만이 오염됐습니다. 바닷속 저희가 이제 환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굴도 잘 안 팔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근데 무술목을 터서 동바닷물이 가망만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요. 거꾸로 주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골프장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바닷가 오염된다고 했는데 골프장 건설을 막고 뚝을 타야 하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민선 제 후임 시장이 민선 7기와 8기를 거쳐가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민간의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들의 개별 투자를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통정책 업체계 4차선 도로 확장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환경오염 없애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래 받아야했던 것을 막은 이게 그런 땅이기 때문에 수산인들과 농업인들을 위한 판매시설도 좀 만들어서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기부 사항을 좀 해야 된다. 사회 공익 사업을 기부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개발해도 된다는 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고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환경영향평가에도 바다가 오염된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꼭 골프장을 이거 뚝을 건설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거 물어본 건데 다른 말씀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계시는데 지금도 그 돌산에 수없이 많은 펜션, 숙박시설이 있지만은 관광객이 즐길 시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양관광진흥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는 한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고 또 일정한 이익이 나는 것들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런 대책을 세운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제가 돼야 되겠죠. 다만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이 여수시와 전남도가 MOU를 덜컥 체결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걸 반대 성명까지 내고 그랬습니다. 예, 그랬으니까 제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천억이 소요된 신북항을 대체항만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5천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 신북항에.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만 집권 당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일 때도 후보님이 국회의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럼 이 신북항 빨리 준공을 해서 대체항만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이 부분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윤석열 정권이 문제겠지요. 윤석열 정권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도대체 뭐 했어요? 난 그걸 묻고 싶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하셨냐고 합니다. 민주당 우리 민주당 농해수 의원으로서 신속한 조속한 준공을 수없이 촉구를 했는데 공사업체 문제 여러 가지 또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직접 행정을 책임진 아니 집권 여당이 책임지셔야지 그걸 야당 국회의원도 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건 여당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여당이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왜 야당 국회의원 탓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2년 됐습니다. 아니 2년 동안 벌써 완공되고 남았어야 된다니 근데 아직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 2년은 그거 뭐 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들으셨어도 국민의힘이 제대로였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걸 저를 탓할 일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지셔야죠. 이걸 정말 사는데 너무 말해도 유분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무능력을 무슨 무능력이에요? 하셔야지. 무능력하고 무슨 윤석열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지요. 있었으면서 그걸 해결을 못 하셨으면서 무슨 제가 대통령입니까? 해수부 장관입니까?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주도권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만흥지구 민간 임대 공급 주택 지구 지정 및 LH 개발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후보님의 개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만흥지구를 만성리 건물의 해변 관광을 좀 특화시키고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개발해야 된다고 시장 때 주장을 했는데
제 후임 시장 때 그걸 LH에다가 위탁하면서 네. 관광객 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네. 최소한도 축소돼 버리고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많은 주민들이 특히 평촌 주민들께서 양쪽으로 반반씩 나눠져서 지금 서로 간의 분쟁과 거석을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수시가 하고 이미 이제 여수에서 절차는 끝나버렸고 국토부에서 절차를 받고 있어서 돌이키기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 후임 시장도 했는데 절차 거기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 평촌 주민들이 정확하게 반반씩으로 나눠져 갖고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찬성한다, 일방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확한 견해가 아니고요. 가서 실제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이 직접 이제 그분들하고 접촉을 안 해서 그런 아니, 거고요. 여보세요. 아니, 그냥 확인하라고 후보님.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을 계속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반이라고 하시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분들의 실생활을 안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 후보님. 예를 들어서 후보님, 제가요. 지금 4년 전 올해 위원장 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관여를 했고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오디오가 시간을 뺐습니까? 오디오가 공정하게 하셔야죠. 아니요. 저희가 시간 안배 질문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답변 시간을 다 쓰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고받으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열띤 토론회 장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앞서 진행한 대로 사회자가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요. 이어서 한 번씩 후보자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수시가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라남도, 중앙부처의 협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제 행사를 치르기 위한 국비와 도비, 특별교부세의 조기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발언 순서에 따라 박정숙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선박람회죠. 예. 여수시에서는 시민들이 선박람회 하는데 시민들은 선박람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과연 선박람회를 제대로 치를 수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전시 때 13조 6천억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선박람회 예산은 고작 248억입니다. 여수시에서는 민주당,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까지 다 있으면서도 지난해 아까도 말씀드려서 본인들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부 지원 자금 8억 6천 지원 못 받은 거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따가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수시는 특별거부세 100억을 재정 지원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여수시는 계획안조차 준비가 안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하셔도 아니 되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십시오. 계속.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철을 후보자 답변 듣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박 의원님과 똑같이 2년 반밖에 안 남은 여수 세계섬 박람회와 관련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 내용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컨셉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좀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계섬 박람회는 섬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서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또 미래섬 발전 방향을 함께 강구하고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여수가 2012 세계 박람회 이후에 민선 6기 주최는 제가 시장할 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연간 1,300만 이상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형 관광도시가 됐는데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관광이 정체가 되고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걱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섬 박람회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여수 관광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이것들이 방향이 좀 잘 서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정확한 실행 계획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고 또 정확히 어떻게 예산을 어디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안 돼 있어서 요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재선 의원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하루빨리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시와 함께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세계 선박람회를 성공 개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깊숙이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의 경제적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후보자의 답변 각각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답변 내용과 관련해 후보자 서로가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철현 후보자가 박정숙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박 의원님도 뭐 섬 출신이시니까 네. 섬의 뭐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 불편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리기에 처해서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또 우리 섬 주민들이 가장 큰 수고사항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서민 주민 수건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제 고향이 남면 금오도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수건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저희 친구들이 걸었던 동네와 동네가 아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걸어서 다닌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길을 관광객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옛길을 저는 꼭 복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다른 질문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수건 사업들에 대한 대책, 네네네. 예, 뭐 그런 것들. 수건 사업에 대해 대책을 한다면 아니, 걸어서 다니는 옛길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복합해양 레저 관광 도시에 이거는 민자 유치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통영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벌써 민자 유치를 공모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수시는 아직도 그런 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이 계획 자체가 용역하다가 중단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민자 유치도 함께 해서 곳곳에 필요한 것을 다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시간 좀 남았는데 마저 좀 할까요? 예, 30초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시장도 해보고 섬들을 뭐 역대 어느 시장보다 많이 다녀봤는데 섬 주민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육지와 연결하는 겁니다. 다리 놓으면 제일 좋고 다리를 놓지 못하는 먼 섬은 정부에서 무료 버스 다니듯이 계속선 또는 뭐 카페리 같은 것이 수시로 다녀서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게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에요. 남면 금오도 분들도 다리 놓는 게 가장 큰 수건 사업인데 그 다리 문제 누가 해결했는지 아시고 계시죠? 네. 제가 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알고 예. 계십니까? 예. 이번엔 반대로 박정숙 후보께서 주철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차례입니다. 보충 질의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후보님께서 정부 지원자금, 선박납 정부 지원자금 8억 6천 본인들이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8억 6천을 받아왔는지 그거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모든 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국회 통과되는데 네. 우리 다수당이 우리 민주당의 동의 없이 국회 예산 통과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에 세워도 또 국회에서 삭감될 수도 있어요. 삭감하지 않고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섬을 떠나신 지 오래돼서 중학교 때 나왔다 그러니까 섬 주민들의 여한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 나가고 좀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자식들도 왔다 갈 수 있게 아프면 쉽게 병원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수건 사업인데 아니 뭐 걸어서 다니는 옛길 복원해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섬뿐이 아니고 이제 육지뿐이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금오도는 아시겠지만 지금 연륙 사업이 오로에서 대두라 금오도 송구로 다리가 연결됩니다. 네, 그 비용 2천억 들어간 줄 아시죠? 네. 그 비용을 어떻게 누가 부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부 어디 정부에서요? 후보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돌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네. 그 비용을 도에서 1,000억, 시에서 1,000억 정도는 부담합니다. 그건 정부가 아니고 지방 정부가 하는 거죠. 네. 원래 대로라면은 네. 그걸 국도로 바꿔가지고 국가에서 네.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네, 안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금오도가 안도하고 연결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이제 있습니다. 안도에서 연도로 다리를 내야 되는데 그것 또한 2천원 네. 들어가요. 그와 네. 관련돼서 그쪽 연결하는 다리 사업과 관련돼서 예, 시간이 돼서 예. 을 당연히 다수당에서 예를 들어서 예. 후보님이 했다고 후보님, 했는데 예, 제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네. 예, 그 말씀하셔도 당연히 우리 시일인데 당연히 찬성을 해야 맞는 건데 그걸 네, 선택을 예. 해야 됩니까? 후보님 부탁드릴게요. 자, 두 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공통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수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방치된 빈집도 2,600여 동으로 점차 빈집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평균 인구 수도 2,300명이 감소하고 있고 현재 인구 27만 명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방치된 빈집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주철현 후보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1분입니다. 네. 수도권 인구가 지금 절반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 고령화는 모든 지방의 공통된 숙제가 됐습니다. 우리 여수도 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여수는 이제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 산단이 있어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은 것은 왜냐하면 인근 도시 순천 광양으로 인구가 빠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뭐 의료 또는 교육 또 보육과 양육 여러 가지 출산, 집값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원을 높여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당장은 여천에 있는 우리 산단의 사택들을 재건축해서 떠났던 직원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선 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치된 빈집과 관련돼서는 법에 의해서 철거 명령할 수 있고 안 되면 강제 철거할 수 있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박정숙 후보자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일단 문화가 있고 경제가 안정이 되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더 이상 줄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좋은 일자리로 안정된 생활을 하며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 중에 고품질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무료 공공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그리고 키즈 테마 카페를 최첨단 시설로 건립하여 여수의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빈집 문제는 구도심권을 제가 곳곳에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구도심권이 주차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이 빈집을 매입을 해서 최대한 이걸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하면 아마 주차난도 해결이 되고 빈집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의 심도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분들이 표심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마무리 연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마무리 연설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박정숙 후보께서 1분 30초간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여수시장 재임 시절과 지난 4년간 국회의원 활동을 통하여 이미 무능력함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또 당선된다면 우리 여수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이 모든 숙제는 뒷전이고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할 것이 분명하니 우리 여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동안 여수에서는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제가 이번에 당선되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모든 숙제들을 집권당의 힘으로 저 박정숙이 여수의 잔다르크가 되어 멋지게 해결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5일, 6일 사정선거와 본선거에 저 박정숙 꼭 선택해 주십시오. 여수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철현 후보의 마무리 연설이 있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KBS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주철현이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앞장서서 막아내고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호남 민주정권 창출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초선 의원 4분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20년 이상 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전남의 동부권 시대 서로 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큰 권리가 주인을 대신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투표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해 주셔서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권 반드시 꼭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가셔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례대표 의석도 46석이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 참여가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호남 민주정권 창출해내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도 빠짐없는 투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두 후보자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토론회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적이 없는 토론회 장으로 이끌어주신 두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책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지역민을 향한 섬김의 마음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권자 분들께서는 4월 10일 투표장으로 발걸음해 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선관위 유튜브 그리고 KBS 광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4.10 총선 여수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